어제 불이 난 고양 종합터미널에서는 소방장비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네, 고양 종합터미널입니다. 네, 합동감식과 함께 참고인 조사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합동 감식 작업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검찰과 경찰, 국가수, 또 소방재난본부, 가스안전공사 등 전문가 30여 명이 현재 화재 현장으로 들어갔는데요. 불이 처음 시작된 발화 지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또 배관의 가스 잔류 여부, 방화 셔터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넓고 또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합동 감식은 모레까지도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감식 작업 역시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본부는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발화 지점에서 작업했던 근로자와 건물 관리자 등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식 작업이 끝나야지 그것을 바탕으로 작업 전 안전 조치에서의 문제점 등을 따져 물을 수 있는 만큼 지금은 참고인 자격으로 사고 당시 상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화재 당시 방화 셔터와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희생자가 많아졌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네, 건물 내에 있는 소방 장비의 상태와도 작동 여부도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이곳 사고 현장은 사고가 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아직도 매캐한 연기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 연기와 유독가스 때문에 많은 피해가 생겼는데요. 경찰은 연기를 막는 장치인 일명 재연 커튼은 1층과 2층에서 작동을 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지하 1층에서 진행된 리모델링 작업 때문에 방화 셔터의 전원은 꺼뒀다는 문제 제기도 있어서 감식에서 확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 유가족들이 고양시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하 1층의 공사 현장 구역 변경 때문에 방화 셔터도 변경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진화 작업을 진행한 소방관들은 스프링클러는 정상 작동을 한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모든 층에서 작동을 정상적으로 했는지 여부 역시 조사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어제 화재는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티가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용접 작업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점은 없었습니까? 네, 이 부분 역시 주요한 확인 사항 중 하나입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지하 1층입니다. 사고 당시 대형 푸드코트 입점을 위한 가스, 수도 등 기초시설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현재까지는 용접 작업에서 나온 불티가 액화천연가스, LNG를 공급하는 배관에 튀면서 불이 붙었고 그 불이 주변에 있는 인화물질에 옮겨 붙으면서 커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당시 가스 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이 진술이 맞는지 또 주변에 발화물질을 없애고 불티가 튀지 않도록 방역막 등을 제대로 설치했는지 등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세월호 사고 이후에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종합점검이 있었을 텐데요. 그 당시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된 게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정부 합동점검단을 투입해서 종합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수단과 국가기관시설을 비롯해서 이 터미널처럼 다중 이용시설이 점검 대상인데요. 하지만 세월호 사고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나온 경기도와 사고 현장인 전남은 세월호 수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때문에 이곳 고양 종합터미널 역시 정부에서 진행한 안전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어제 유독가스를 마셔서 중상을 입은 환자가 많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희생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희생자는 7명으로 아직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병원을 찾아온 부상자가 늘어나면서 부상자 수는 늘었습니다. 중경상을 입은 사람은 모두 58명으로 집계돼서 인명피해는 모두 65명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중상자는 6명이고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환자도 2명이나 됩니다. 특히 희생자 가운데 터미널 관리업체의 지사장 이강수 씨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이 미처 대피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직원을 구하러 다시 건물로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희생자 가족들이 사고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고요?
네, 오전 10시 반쯤 희생자 가족들이 이곳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대체 어떤 사고가 벌어졌는지 또 왜 그렇게 피해가 컸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것이었는데요. 일부 유가족들은 관계자 면담을 요구하면서 당국의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분향소 마련을 포함해서 사고사 인정, 장례비용 지원 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에서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 합동 분향소를 마련했습니다. 미숙한 사고 처리에 항의하는 부상자 가족도 현장을 찾았는데요. 사고가 나서 70살이 넘은 부모님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고 또 병원에서도 시청이나 관계기관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화재가 난 고양 종합터미널 개장 전에 사기 분양 같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요? 네, 이곳 고양 종합터미널은 지하 5층, 지상 7층 규모의 다중시설입니다. 터미널 부지는 1994년 선정됐지만 2002년에야 건축 재허가가 났습니다. 하지만 시행사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면서 2004년에는 시행사 부도가 나기도 하는 등 사업자가 여러 차례 바뀌기도 했습니다. 2011년에는 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에 연루돼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결국 사기 분양과 부도, 불법 대출 사건 등을 거치면서 18년 만에 2012년에야 개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고양 종합터미널에서 YTN 한현입니다.